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반팔에 반바지도 입어야 하고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헬스를 열심히 하면서 탈모를 경험한 분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진짜 운동 때문인지 보충제 때문인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이 탈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크레아틴이나 단백질 보충제가 실제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지, 탈모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보충제를 어떻게 먹어야 좀 비교적 안전한지 제 경험과 최신 논문들을 바탕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헬스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탈모가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없던 탈모를 생기게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특히 탈모가 이미 시작된 사람들에게서는 웨이트 운동 자체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때 저도 웨이트 운동을 좀 했던 때마다 모발이 더 약해졌던 경우도 많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있긴 하지만 웨이트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특히 전신을 쓰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이 복합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극 중 하나고요. 탈모의 주범인 DHT의 소스가 되는 게 바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로 전환되는 양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탈모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탈모가 이미 시작된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수 김종국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걸로 유명한데 머리는 엄청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남성형 탈모가 발현되지 않은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더라도 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웨이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 DHT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HT 생성을 억제해주는 이 탈모약을 먹는 분들이라면 그 악화의 정도가 훨씬 덜하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어떨까요? 2021년 중국 중난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592명의 남성형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운동 습관에 따른 병증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산소 운동을 60분 이상 주 3회에서 5회 꾸준히 실시한 그룹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그룹보다 탈모 증상이 5.4배 더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고, 같은 그룹에서 이 스트레스, 불면, 두피 염증이 좀 완화됐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도 높이고 전반적인 두피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유산소 운동이라도, 요즘 많이들 드시는 유청 단백질, 카제인, 에그 프로틴 같은 이 단백질 파우더 자체는 일반적인 성분 구조로 볼 때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단백질은 오히려 이 머리카락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합성에 필요한 주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물론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위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일부 성분, 특히 크레아틴은 유전적 탈모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좀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크레아틴은 운동하는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보충제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아틴이 근육의 크기,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은 맞지만 탈모와도 연관이 있다는 이런 명확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 럭비 선수 20명을 대상으로 3주간 크레아틴 보충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1주 차에는 고용량 로딩기로 하루 25g을 섭취했고, 실험 2, 3주 차에는 유지기로 하루 5g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혈중 DHT 수치를 측정했더니 첫 주부터 DHT 수치가 평균 56% 증가했고요. DHT 대 테스토스테론 비율은 36% 증가, 그리고 실험이 끝난 3주 차에도 여전히 이 DHT 수치는 정상보다 40%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오른다가 아니라 탈모 유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이긴 한데, 근데 이 논문을 제외하고는 크레아틴이 남성 호르몬을 높이거나 DHT를 높인다는 결과가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을 보면요, 크레아틴이 남성 호르몬 수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이 12개의 논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2개의 논문을 제외한 이 나머지 10개의 논문에서는 크레아틴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2개의 논문도 보면 이 표본이 적고 신뢰도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논문들이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크레아틴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거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탈모 소인이 있는 사람이 크레아틴 섭취 후에 좀 탈모가 가속화되거나 눈에 띄게 머리가 빠지는 걸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레아틴을 챙겨 먹을 만큼 웨이트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크레아틴이 위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등 2차적인 요소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크레아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크레아틴 외에도 탈모 관련 의심을 받는 그런 성분의 보조제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르기닌인데요. 이거는 진료실에서도 한 번씩 좀 질문을 받곤 하긴 하는데, 이 아르기닌은 혈류를 늘려주는 기능이 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면서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이 DHT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BCAA 역시 이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챙겨 드시는 보충제 중에 하나인데, 탈모와 직접 연관된 그런 근거는 약하지만 단백질 동화 대사에 관여하면서 일부 고용량 섭취했을 때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좀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모 관리를 좀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때로는 이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머리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탈모가 있고 탈모가 걱정되는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탈모를 좀 예방하고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탈모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테스트레이드 이런 DHT 억제제는 꼭 고려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 크레아틴 복용으로 인해서 DHT가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DHT 억제제가 이 DHT 생성을 70에서 90%까지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DHT가 실제 모낭에 작용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탈모가 걱정되지만 운동 성과도 중요하신 분들은 탈모약을 꼭 복용하면서 보충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이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만큼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운동 이후에 회복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이 산화 스트레스가 체내에 누적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강도에 더해서 회복 루틴도 항상 좀 강조드리곤 하는데,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 및 수면 꼭 하셔야 되고요. 식단도 항산화 위주의 식단, 비타민 C, E, 폴리페놀 같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단이나 챙겨 먹는 식품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도 헬스인이라면 꼭 아실 만한 내용인데, 오늘 만약에 등 2두를 운동했으면 내일은 가슴 3두, 그 다음날은 복근 하체,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신체 부위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여하면서 운동 스케줄을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온전히 전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중을 조절할 때는 이 영양소 결핍에도 좀 주의하셔야 되세요. 웨이트든 뭐든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특히 저탄고지나 고단백 식단 쓰시는 경우에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미량 영양소 좀 결핍이 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연, 셀레늄, 철분, 비오틴, 비타민 D는 반드시 좀 확인하고 체크도 하셔야 되고요.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는 이 휴지기 탈모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량은 좀 천천히, 식사는 기본적으로 좀 챙기면서 모발까지 챙기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보충제가 탈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충제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을지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운동 자체는 건강에 정말 좋은 중요한 습관이지만 탈모 유전력이 있거나 이미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보충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하면 좋다는 점, 다이어트 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